안녕하세요. 미국 독과제입니다. 오늘은 채찍 효과 관련해 갖고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채찍 효과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불립 이펙트라고 하네요. 채찍, 립이잖아요. 그래서 불립이면 소몰이 그 채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불립 이펙트 찾아본 건데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 bullwhip effect is a distribution channel phenomenon in which forecast yield supply chain inefficiency. It refers to increasing swings in inventory in response to shift in customer demand as one moves further up the supply chain. 뭐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채찍 효과라는 것은 그 유통 채널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유통하시는 분들의 그 포캐스트가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그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채찍 효과라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의 상단으로 갈수록 커스터머 디맨드의 변화에 반응하는 그 인벤토리의 그 관리 양이 점점 더 증폭되게 나타나는 것이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말은 쉬운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같이 공부해 보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제 지식은 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제가 이해하는 거를 쉽게 말하면 커스터머가 있잖아요. 고객이. 근데 이 고객이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낌새가 있을 때 당연히 경기가 좋아진다, 돈이 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지갑을 열죠. 지갑을 열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지갑을 닫게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퍼펙트 스톰이니까 지갑을 그렇게 열지 않겠죠. 저부터도 뭐 안 좋다라고 하니까 야 돈을 좀 아껴 쓰자라는 말부터 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경기 상황에 의해서 커스터머 사이드에서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리테일 그 서플라이 체인의 상단으로 갈수록 리테일러나 디스트리뷰터 혹은 직접적인 매뉴팩처러 제조자까지 갈 때 그 스윙 그 느껴지는 효과가 매그니파이 된다 확대된다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러니까 작은 커스터머 상에서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가 매뉴팩처러까지 가면 더 큰 효과를 준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닫게 되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매뉴팩처러겠죠. 그래서 매뉴팩처러는 당장이 그 실제로는 수요가 10개가 감소했는데 매뉴팩처러까지 올 때는 여기서 말한 서플라이 체인 인이피션시로 인해서 매뉴팩처러는 10개가 감소한다라는 시장 상황이면 실제로는 여기서는 뭐 한 효과가 한 40개 정도 주문이 급감해 갖고 손 빨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혹은 경기가 좋아져서 그 평소에 10개 사던 게 포캐스트를 경기가 좋아져 조금 더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리테일러나 디스트리뷰터는 당연히 많이 팔릴 거를 기대하고 재고를 늘리다 보니까 실제 수요보다 많은 양을 제조업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실제로는 10개에서 11개, 한 개 더 팔리는 건데 매뉴팩처러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거는 한 개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양이 주문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바쁘겠죠. 예. 그 생산팀 있어 보면은 정확히 아는 거잖아, 이거. 생산팀 있으면. 맨날 10개씩 1년 내내 만들면 일정한 양을 만들면 좋겠는데 이런 불입 이펙트 때문에 어떨 때는 수요량 그 주문량이 몰리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주문량이 없어갖고 뭐 해야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또 그런 주문량이 미친 듯이 몰리는 경우는 또 언제예요?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 또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TV 보면은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밀려드는 주문량을 음, 맞추기 위해
추석도 반납한 채 뭐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9시 뉴스 뭐 또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뭐 회사 저기 식당에서 뭐 떡국을 뭐 같이 끓여 먹으면서 뭐 고향을 가지 못한 우리의 여공들은 뭐 제사를 합동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다 이 채찍 효과 아닐까요? 채찍 효과? 그리고 여기서는 매니팩처러까지만 보여줬지만 커스터머에서 소매상, 도매상, 매니팩처러. 근데 매니팩처러 위에는 또 누가 있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 그러면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테고, 커스터머가 있을 테고, 리테일러는 양판점이나 그런 데가 되겠죠. 롯데 하이마트 뭐 이런데, 디스트리뷰터는 그걸 뭐 도매상이겠죠. 그리고 매니팩처러는 핸드폰의 매니팩처러 삼성전자. 그리고 그 상단의 서플라이 체인은 그 핸드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공급업자.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채찍 효과를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그 밑에 뭐라 그럴까요? 저기 부품 공급업자라고 하면 뭐 그러면은 뭐 저거죠 뭐 저기 뭐야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많이 스탁을 가져가야 되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삼성전자도 엄청 바쁘게 되는 거고 거기에 하청을 하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더 바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떡국 나눠 먹고 회사에서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이제 TV에 나오는 거겠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죠, 뭐. 경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리테일러에서도 경기 안 좋네. 그러니까는 재고를 낮출 거고 그 낮추는 게 그 도매상에서는 더 큰 네가티브한 그 효과를 나타내고 매뉴팩처러 쪽으로는 더 큰 효과로 주문이 급감하고 그 원재료를 제공하는 쪽에는 죽겠다고 하는 거죠. 뭐 죽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또 맨날 신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 그 주문이 급감하니까 삼성전자도 주문이 급감하니까 영업이익률 떨어질 테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뭐 원가 절감 또 얘기 나와야죠. 안 나오면 또 섭섭하잖아요. 원가 절감하니까 뭐 또 중소기업을 뭐 빨아먹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겠네요. 이게 다 결국은 채찍 효과에 의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9시 뉴스든 뭐 신문이든 뭐 그 서플라이 체인의 최상단에 있는 원재료 공급 업체들은 뭐 경기 좋을 때는 떡국 같이 나눠 먹고 그 연휴 반납하고 그런 소식이 들릴 테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원가 후려치기라는 등 뭐 그런 얘기 뭐 그러면 또 대통령 또 한마디 하시죠 상생 뭐 상생 뭐 그런 얘기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다 채찍 효과 불빛 이펙트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렵네요. 설명하기가. 그림으로다가 한번 보시면 여기 있네요. 커스터머 쪽에서의 작은 변화가 실제적인 작은 변화가 서플라이 체인의 상단으로 갈수록 더 큰 스윙을 보이면서 그 효과가 매그니파이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실제로 안 좋을 때는 이 끝대 쪽에 있는 제조업자들이나 그 상단에 있는 원재료 하청업체들이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눈코 틀 새 없이 바빠지는 거고 한철 장사하는 거겠네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도 불윕 이펙트 말 되네요. 윕이라는 게 채찍이잖아요. 불윕이면은 소 몰 때 그 채찍이잖아요. 소가 얼마나 큰데 그거를 그냥 소리 질러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냐면은 작은 힘으로도 큰 스윙을 가져와서 효과적으로 소를 몰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딱 맞는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채찍 효과. 조금만 흔들어도 끝에서는 큰 변화로 증폭시킬 수 있으니까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것이 채찍 효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채찍 효과가 이게 뭐야 예를 한번 보자면 지금 삼성전자 그 폴더블 폰이 굉장히 유행이랄까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새로운 뉴 프로덕트잖아요. 뉴 프로덕트고 그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갈 거고 당연히
그리고 전망이 좋으니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을 오픈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부는 좋을 거고. 근데 삼성전자는 워낙이 큰 회사니까 그 폴더블 폰 하나로다가 무슨 삼성전자의 주가가 100배, 200배 갈 일은 없겠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폰을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호황이겠죠. 왜냐면은 뭐 새로운 제품이 열렸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그걸 한번 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한번 같이 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저기 뭐야 폴더블 폰에 그 경첩이 들어가잖아요. 경첩. 그 경첩을 만드는 회사가 공급하는 데가 KH 바텍이라고 하더라고요. KH 바텍. 그래서 뭐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언제 나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나왔잖아요. 2019년. 그래서 2019년에 저기 뭐죠? 저기 최초의 폴더블 폰 그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Z 폴드 뭐 그게 나왔으니까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신상품에 의해서 엄청나게 작년부터 올라가네요. 이 회사가 저걸 한대요. 그 경첩이라고 하죠. 경첩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 뭐 저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뭐 거래량도 아웃스탠딩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응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게 뭐 거래량이 올라간다기보다도 뭐 여기에 돈이 된다는 걸 알았겠죠. 새로운 뉴 프로덕트가 시장을 리딩하고 그 리딩하는 그거에 따라서 돈을 버니까 그런 걸 알고 돈 냄새 맡고 방향을 크게 돌리고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얼마나 돈 벌었나? 한번 보면 금융 및 상품 매출 호조라고 하는데 이 뭐 어렵게 쓰여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삼성전자 그 폴더블 폰에 경첩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연간으로 보니까 어이구 2014년에 4년부터인데 2015년에 피크를 때리고 매출은 피크를 때리고 그리고 그냥 반토막 나고 고생 하다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네요. 그리고 뭐 전망도 좋네요.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반응해서 돈을 버니까 역시나 돈 버는 곳이 돈 버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네요. 10% 20%가 아니라 요게 보면 언제부터 벌었나요? 2019년 6월부터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시작이 됐는데 매출액도 확실히 늘어나고 비교적 그리고 영업이익도 확실히 늘어나고 집 당기순이익도 플러스가 되는데 요게 2019년 6월이죠? 한번 볼까요? 그렇네요. 2019년 뭐 8월까지 6월에 2분기니까 실적 발표 이때쯤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크게 방향을 돌려 나가네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뭐 조정받고서는 뭐 가겠지만 거의 커다란 월봉상에서 커다란 하향 트렌드가 커다란 거의 뭐 폭발이네요. 거래량 폭발이라고 하는 돈을 잘 벌고 거래량 폭발되면서 아주 무섭게 월봉을 뚫고 안착이 됐으니까 지금 전고점인 23,000원 부근에서 뭐 기간 조정이던 가격 조정이던 그런 조정을 받고 뭐 여기까지 안 올라갈까요? 몰라요, 저는. 저도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그 채찍 효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고생하던 회사가 새로운 리딩 제품인 삼성전자가 그 폴더블 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지금 10,000원이었는데 100% 수익이네요. 이때 샀으면.
돌파하는 거 보면서 샀어도 100% 수익이네요. 어쨌든 이런 거래량과 같이 터져줬으니까 월봉상에서 이렇게 방향을 돌려나간다는 거는 뭐 큰 호재잖아요. 일단 제품이 있고 시장에서 반응하고 월봉이라고 하는 거의 항공모함 같은 것이 방향을 돌렸다는 거는 뭐 2년은 가지 않을까요? 이번에 기간 조정이나 그때 같이 사면은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채찍 효과 관련해서도 얘기해봤고 그 그러면은 또 한번 랩법을 한번 해볼까요? 랩법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채찍 효과라는 거 영어로 불윕 이펙트다라고 해갖고 이게 채찍이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자면은 몇 가지만 더 하자면 윕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채찍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상에서 그 현지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가끔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윕이라는 게 이 명사로 하면 채찍이지만 동사로 하면 그 빠른 동작으로 뭔가를 하는 거, 빠른 동작으로 뭐 하는 거, 빨리 뭐 빠른 동작으로 뭔가 하는 거를 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whip out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굉장히 빨리 꺼내는 거 있잖아요. 뭔가를 굉장히 빨리 꺼내는 거. 그런 거를 whip out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he whipped out his gun 이러면 되겠네요. he whipped out his gun. 그럼 뭐예요? 그는 그의 총을 뉘앙스적으로 천천히 뽑은 게 아니라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 어디선가 뽑은 거겠죠. 뭐 옷에서 뽑았든 뭐 그는 he whipped out his gun. 그러면 그는 그의 총을 굉장히 빠른 동작으로 꺼냈다. out 바깥쪽으로 꺼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되고요. 또 whip이라고 하는 거 빠른 동작으로 whip off something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를 빠른 동작으로 off 내 몸에서 이렇게 떨궈 버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더운 날 whip up your shirt 해볼까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whip up your shirt. 그럼 뭐야? 날씨 더우니까 네 셔츠를 그냥 휙 하고 빠른 동작으로 그냥 벗어 제껴. 뭐 이런 표현일 것 같은데요. 뉘앙스가 벗어 제껴. 그리고 뭐 표현 하나 더 볼까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서 아주 안 좋은 거는 다 나온 상태.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 퍼펙트 스톰이다. 현재는 뭐 안 좋을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주식이 뭐 재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건 다 나왔잖아요.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불whip 이펙트 채찍 효과 whip out something 무언가를 굉장히 빨리 꺼내다 whip off something 하면 뭐다 뭔가를 굉장히 빨리 뭐 이렇게 벗어 던지다 뭐 이런 거 그 perfect storm 하면 엎친 데 덧 뭐 한국말도 안 되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그냥 최악의 상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허접한 얘기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